19조 양심의 자유 관련 판례 보시겠습니다. 양심의 자유 판례 중에서는 2018년도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자, 그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게 그 19조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해요. 자,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자, 양심과 양심의 자유의 의미, 이런 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특히 2018년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같이 양심이란 어떤 양심, 그러니까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이란 이런 거 한번 써주면 좋잖아요.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 이렇게 한 번씩 외워서 한번 오늘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한번 딱 해줘봐요. 오, 막 그러죠. 자, 이 정도는 한번 그 저도 이렇게 외워서 한번 외워봐요. 2018년도에 그 중요한 판례가 있어서 이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쓰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한번 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양심사의 결정이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질서나 사회 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 내 기준이죠.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내 인격적 존재가 제가 막 파멸되고 말 거. 이건데 딴 사람이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질서 사회 규범과 도덕과 일치하는, 아니야. 그 사람의 양심,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 도덕에 부합하는가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양심이 아니야. 그래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될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준다. 그만큼 진지하고 절박하다는 걸 누가 말해야 돼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말해줘. 그래서 양심의 진지성을 확인한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에서 지극히 주어진 내심의 상태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그만큼 진지하고 절박한 내가 주장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양심적 병은 실상 당사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의 이유란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가석방 결정 시, 자, 준법 서약서. 자, 2018년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판례들도 이렇게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제출하도록 가석방 규칙 14조가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자, 이거 많이 비판받는 판례예요. 준법 서약은 어떤 구체적이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법을 잘 지키겠다, 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요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결론을 기억을 하시고 왜 비판하냐? 이 가석방 심사에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겠다를 쓰도록 만드는, 그게 이제, 그래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형을 가장 협소하게 본 판례예요. 이 판례가 아예 양심의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많이 비판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성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심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 그러니까 이거부터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근데 학설은 많이 비판을 해. 근데 168페이지 한번 봐. 168페이지. 맨 아래 판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 자, 밑줄 두 번째 보시면 과세자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강박감. 그래서 의무 불행에 대해 간접적 사실적 강제 수단이 존재하므로 법적 강제 수단이 존부와 관계없이 의사인 청구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옆으로 쭉 빼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을
가장 넓게 본 판례. 요것도 비판받아요. 너무 넓게 봐서. 요거는 너무 좁게 봐서 비판받고. 자, 혼자 공부하실 때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그냥 비판받고. 그래서 대신에 결론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현 행위에 불과하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 자유에 보호되는 영역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제한받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게 공개된 게시판 대화에서 지지 반대 글,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 이런 거 아니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에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봤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앞에서 했었죠. 법률 해석에 관한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 형성과는 관계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 그 보호 대상이 아니죠. 그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그래서 이러한 법률 판단의 문제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서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지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 행동 자유의 침해, 진술거부권 침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어 일단 위헌이에요.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진 않지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되고 진술거부권이 침해되고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요 결론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근데 양심의 자유가 침해가 아니라 67페이지에서 했어요. 페이지 수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판례. 자, 2018년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고, 모든 시험은 이 판례를 대비해야 되고, 많이 교재 166페이지, 167페이지 가서 숱하게 출제해야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출제해야 될 거고, 사례에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저하고 살펴본 다음에 판례를 빠르게 그 분석해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병역의 종류, 9. 병역법,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 병역 준비역, 5. 전시근로역. 대체 근로가 있어요. 대체 병역. 그래서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 불합치되고 나서 병역법이 현재는 개정돼서 6호가 대체역을 하도록 이렇게 해갖고, 대체 이 병역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돼서 이제 대체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36개월로 하도록 다 법률이 개정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대체 병역을 규정하지 않은 그걸 다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병역법 88조에 보시면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중요하죠. 입영이나 소집길로 다음 갖고 기간이 지나면 입영하지, 그러니까 현역 소집 통지서를 받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거 했다고 해서 다 징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투는데 요 조항 그러니까 요 구병역법 5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요 병역법 위반 조항에 의해서, 위반으로 인한 처벌 조항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데, 만약에 여기가 대체 복무 규정을 만약에 두지 않아서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은 요 규정에 따라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위헌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내가 군대를 안 간다. 여러분, 그게 이제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면. 자,
문제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판례를 보셔야 돼요. 자, 병역 종류 조항. 병역 종류에 관한 입법을 하였으나 양심적 병역보전은 대체 복무제를 아까 6호에는 규정하지 않았죠. 포함하지 아니야? 불완전 불충분하에 따른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진정 입법 부작위 다투는 거 X. 병역 종류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존재되는지 대체 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아까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소집 통지를 받은 후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면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러면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부여받지 않는 형사법원 법원을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자,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자,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 기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제한.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제한. 그게 163페이지 4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가로 1 양심 형성의 자유, 양가로 2 양심 실현의 자유. 여기서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 다음 페이지 반가로 2 적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163페이지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에서 내용을 보시면 양심 표명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고다 이퀄 해주시고 그게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 중에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부작위의 양심 실현의 자유. 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부작위의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 중에서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하고 양심의 자유. 기본권의 충돌이에요? 국방의 의무는 기본권이 아니죠. 양심에 대한 기본권. 그 기본권과 의무의 충돌. 이걸 뭐라고 그래?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에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 두 가치를 규범조화적으로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점을 최대한 모색해야죠. 그래서 비록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 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헌법성 비례 원칙, 규범조화적으로 둘 다 이렇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방 의무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의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심사는 헌법성 비례 원칙에 의하게 된다. 대체 복무자를 규정하지 않으면 병역 종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침해한다고 했죠. 병역 종류 병역 부담 형평을 기하고 효과적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단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돼. 그래서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있네. 침해의 최소성하고 법의 균형성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자, 군사훈련. 그 앞에서 규정한 쭉 병역 종류가 5가지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전제. 군사훈련 뭐야? 총을 쏘죠. 근데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살인하지 말라. 군사훈련.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양심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특히 기간. 그래서 현재는 이제 36개월이 됐는데 그게 2배를 넘어서면 좀 이렇게 좀 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역이 18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배, 36개월로 이렇게 한 거예요.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 그래서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병역 종류는 현역 예비 보충력 병역 준비 전직 훈련을 하면 대체 복무역이 없잖아요. 근데
위 병역도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의무자에게 병역 종류에 규정된 그들의 양심과 충돌하게 되죠. 전체 국방의 병역 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에 의미 있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치매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게. 그래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이와 같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이거 뭐야? 치매되는 사익이 뭐예요? 최소 1년 6월에서 징역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봤을 때 법의 효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대체복무를 규정하는 병역 종류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 그 다음에 처벌 조항.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보. 양심적 병역 거부죄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의 입법상의 불비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의 해상이 결합되어 발생할 문제일 뿐 처벌 조항 자체에서 기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병역 거부죄의 대체복무제만 규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종류 조항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라고 판시했지,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문제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의 그러니까 불충분한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종류 조항하고 침해 조항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 단순 유형 결정을 할 경우 종류와 각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사라지게 돼 일체의 병역을 부과할 수 없게 돼서 헌법 불합치. 법적 공백. 그다음에 그 판례가 나오고 나서 대법원 판례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병역 88조 1항은 현역 유형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됐는데, 요거 아까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극적 양심 실현에 대한 제한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아까 헌법적 가치 충돌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행과 군사를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과도한 제한이 내용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제는 양심적 병역은 병역법 8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88조 병역법 88조 이게 판례가 너무 커서 병역법 88조 현역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소집에 응하지 않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제는 대체 복무제 양심적 병역을 이유로 이제 거부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이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 대법원은 2004년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2018년 6월 헌법재판 대체복무를 마련하는 병역법 5조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게 정리고,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이 결론만 알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처벌 조항인지 종류 조항인지 이렇게 본문 내용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아까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되는데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위반 이런 것까지 막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다 물어보죠. 그래서 이 판례는 꼼꼼하게 다 보세요. 그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조문이 어떻게 규정돼서 문제가 되고 그 병역법 88조가 정당한 사유, 이제 그거의 판단.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판례를 쭉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세요. 네. 이 판례는 계속해서 출제될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를 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판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자, 요거는 아까 앞에서 150페이지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소득공제 증빙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의 의사로서는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제도와 함께 세무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을 가장 넓게 본 판례고, 164페이지의 준법 서약 판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을 가장 협소하게 본 판례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었다는 거. 근데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란 공의, 의사의 양심 실현의 자유에 결코 적당할 수 없으므로 피해 최소성 원칙과 법의 균형성도 충족해서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자, 이렇게 양심의 자유 관련된 판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